네, 안녕하십니까. 위험물 초보를 위한 기초화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좌는 위험물이나 또는 소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화학에 대한 기본 이론적인 토대를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험물과 화학의 관련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이라 함은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이 정의와 관련 없이 위험물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이죠.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그렇죠? 그 위험한 물질의 개별적인 성상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에 대한 저장, 취급 아니면은 뭐 화학적인 반응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 물질이라고 그랬는데요. 과연 물질이 무엇인가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물질은 물체와 물질로 볼 수 있는데요. 물체란 뭐죠?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은 뭐죠? 이 물체를 이루는 재료. 그래서 물질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란 질량을 가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위험한 물질, 이런 인화성, 발화성 등의 위험한 성질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학이 왜 필요한가라고 보시면 화학이란 이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영원한 건 없죠. 항상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반응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역시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물이 속하는 이 화학의 언어를 알아야만이 그 화학의 언어란 사람이 말하는 말과 문자 이런 것처럼 위험물 화학의 언어는 원소와 원자, 화합물 또는 분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의 언어를 알면 위험물에 대해서 각각의 그 개별적인 서로 우리와 위험물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언어란 서로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이란 어떻게 나뉘느냐 보겠죠? 그래서 물질은 화학적인 조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물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학적 조성에 따른 물질의 분류는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 순물질에는 단체, 즉 호던소와 화합물,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이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그런 거죠. 하나의 물질, 그래서 호던소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그래서 수소, 산소, 구리, 철 이런 것처럼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화합물이다라는 거는 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고유의 성질을 가지는 거죠. CO2, 탄소와 산소 간의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 염화나트륨 NaCl, 나트륨 이온과 Cl 이온의 화합물 H2O, 물, 화합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순물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혼합물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례로 쉽게 그냥 균일 혼합물은 외관이 균일한 뭐 설탕물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불균일 혼합물은 고체와 액체처럼 그 외관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흙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물질은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그 성질에 따라서 분류가 있다면 또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그 상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상태가 변하는 원인, 상태 변화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상태가 변하게 되죠. 온도나 압력에 대해서.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거는 바로 분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분자 배열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잠깐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압력 분포는 어디가 높을까요? 압력은. 그죠? 압력은 고체가 가장 높고 액체가 그다음 기체 내부의 압력은 낮죠. 그다음에 거리를 보자면은 분자 간의 원자 간의 원소 간의 원자 간의 거리죠. 원자 간의 거리는 기체는 굉장히 멀죠. 기체는 거리가 가장 멀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멀고 고체는 거리가 가장 가깝다. 멀다, 중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분자 간의 중간. 네. 뭐 이런 식으로 각 상태에 따라서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물리적 변화 상태에 따른 분류는 물질의 고유 특성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물질의 고유 성질은 그대로 있는 거죠. 물이 수증기가 되어도 역시나 H2O고 물이 얼음이 되어도 역시나 H2O인 것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때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원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원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원소란 뭐죠? 우리가 물질을 쪼개고 하다 보면 가장 작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 기본 단위가 나오는데 원소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한다. 그러면 원자란 무엇이냐죠? 원자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말한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 H2O죠. 물 분자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 분자는 또 어떻게 해요? 원자는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죠. 개수를 셀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성분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는 어떻게 수소 원자 2개, 그 다음에 산소 원자 1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소와 원자는 다시 한번 뭐 과일에 빗대어서 말을 하자면 어떻게 해요? 원소는 과일을 이렇게 뭐 명절에 과일 상자를 받았다 그랬을 때 원소는 사과, 포도, 바나나 이런 과일 상자를 받았다라면은 원소 과일의 종류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처럼 말이죠. 그러면 원자는 과일의 개수를 말한다. 사과 몇 개, 포도 몇 개, 바나나 몇 개처럼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자,
원자에는 뭐가 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보시면 원자, 핵과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자, 핵은 무엇과 무엇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성자는 어떻게 해요? 양성자는 플러스 이온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이온을 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중성 상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성 상태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자 다시 한번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말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량수를 볼 수 있죠. 질량수. 이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원자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은 뭐와 뭘로요? 원자 핵에 있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와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전자는 뭐냐라면은 전자는 이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는 아주 180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질량의 개수에는 질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자 역시 질량은 있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바로 뭐와 뭐의 원자량과 근사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양성자 수인데 양성자 수는 뭐와 같다? 양성자 수는 바로 원자 번호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자, 원자 번호는 우리가 주기율표죠.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면 수소부터 저 끝에 원소까지 해서 원자 배열대로 차례대로 나열한 표예요. 아,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원자 번호대로 나열된 주기율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율표란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나열한 표를 말합니다. 어떻게요? 원자 번호대로 나열한 표죠. 그래서 저희가 유연물을 하거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1번에서 20번까지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원자 간의 결합이라든가 위험물을 알 때도 화학식을 읽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주기율표 원소는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약 110여 종의 원소가 발견이 된 상태죠. 그래서 주기율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원자 번호 1번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20번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수, 헬, 리, 배, 붕, 탄, 질산, 플레, 나마, 알규, 인황, 염아, 칼, 카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볼게요. 족은 무엇이고 주기란 무엇인가죠? 족과 주기에 대해서. 족이란 어떤 거를? 세로 족이죠. 세로로 된 족과 가로로 된 주기입니다. 주기라는 거는 전자 껍질수를 의미하고 족이라는 것은 최외가 전자 수를 의미한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1족에 속하는 거는 최외곽 전자 수가 모두 같겠구나. 만약에
이 주기에 속하는 거는 전자 껍질 수가 모두 같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먼저 1주기에 있는 건 껍질 수가 몇 개요? 껍질 수 1개,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그렇게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이 있고요. 첫 번째 1주기. 1주기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까지 최대한 2개까지 채울 수 있다. 1주기에는 전자를 최대한 2개까지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2주기. 2주기는 전자를 몇 개요? 2주기부터는 전자를 8개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3주기도 역시나 전자를 8개 채울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주기에 있는 리튬입니다. 리튬. 리튬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죠? 1, 2, 3번이죠. 3번. 리튬은 3 플러스 양이온을 가지고 있다. 양성자 수는 3개라는 거죠. 원자 번호의 개수. 그러면 리튬의 전자 수는 첫 번째 껍질에 3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1개가 채워지기 때문에 총 원자가 전자수라고 그랬는데요. 맨 마지막에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거를 원자가 전자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은 나트륨을 한번 볼게요. 나트륨은 전자 껍질이 몇 개예요? 3껍질이죠? 3주기니까 한 껍질, 두 껍질, 3껍질. 그러면 두 번째에 전자가 8개가 다 차고 그 다음에 총 맨 최외곽에 몇 개를 채우면 돼요? 그럼 이미 8개, 10개, 11개 채워졌죠? 그래서 아, 나트륨도 역시나 최외곽 전자는 1개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 있는 플러스 1, 플러스 2 해둔 것이 뭐냐면 최외곽 전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최외곽 전자는 어떤 전자? 반응에 참가하는 전자. 참여하는 전자. 다른 전자들은 그냥 그 원소에 잘 붙어 있지만 최외곽 전자는 잘 빠져나가거나, 그죠? 아니면 이 빠져나간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전자를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최외곽 전자를 8개로 채우고자 하는 거, 8개로 채우고자 하는 거,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채우고자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자, 2주기에 있는 불소를 한번 볼게요. 2주기. 아, 염소를 한번 볼까요? 염소는 2주기에 지금 3주기죠? 3주기에 원자 번호 몇 번? 여기 10번, 11, 12, 13, 14, 15, 16, 17번이네요. 그러면 양성자 수 17개. 그죠? 양성자 수 17개. 그럼 전자수도 똑같이 17개. 그럼 최외곽에 모두 7개의 전자가 있는 거죠. 최외곽에 모두 7개의 전자가 있다. 그러면 자, 옥텟 규칙이라고 했어요. 8개를 채우고자 한다. 하나의 전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고자 한다라는 거죠. 최외곽 전자를 하나 더 받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쉬운 1족이나 2족이나 3족에 있는 전자를 잃기 쉬운 거를 금속 원소라고 하고,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금속이 아닌 나머지는 뭐라고 한다? 비금속 원소라고 하고,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되기 쉬운 것을 말한다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그러면 주기율표 다시 한번 들어가서 1족은 알카리 금속 쪽, 2족은 알카리 토금속 쪽, 3족 붕소족, 4족 탄소족, 5족 질소족, 6족 산소족, 할로겐 원소족, 8족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이미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다 찼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자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뒷부분에 가서 주기율표는 조금 더 심화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네, 원자의 표현이에요. 원자의 표현. 원자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원자는 자, 리튬 이온이 있었어요. 주기율표에 몇 번이었죠? 주기율표에 3번 1족이네요. 원자 번호 3번에 질량수를 적어준다라는 거죠. 질량수를 적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이온의 가수.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리튬 이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자 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리튬 이온의 양성자 수는 몇 개요? 그쵸, 양성자 수는 3개다. 그러면 중성자 수는 몇 개일까요? 중성자 수는 몇 개죠? 자, 맨 처음에 좌측 하단에는 원자 번호가 적혔고요. 상단에는 질량수가 적혔어요. 자, 이 질량수죠. 질량.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 질량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몇 개예요? 중성자수는 4개가 되더라. 그러면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전자는 양성자수와 같다. 그래서 3개가 되더라. 그런데 만약에 리튬은 어떻게 생겼어요? 첫 번째 플러스 3가 양이온이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채워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채워져서 총 안정된 중성 상태였는데, 그죠? 이 전자 하나가 가출을 하는 거죠.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껍질이 안정이 되더라. 그러면 리튬이 빠져나가면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양이온이 하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튬 이온이라고 부른다. 리튬 이온이라고 부른다. 리튬 이온에서 양성자수, 중성자수는 모두 같겠지만 전자수는 몇 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개로 줄어들면서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이제. 원래는 리튬 원자였는데 이제 원자가 이온으로 바뀌는 거죠. 이온은 반응을 다시 이제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과 만나서 결합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원자의 표현을 봤습니다. 원자량 측정입니다. 자, 원자량은 질량수는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 주기율표 20번에서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원자 번호가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원자 번호를 n이라고 놓고 보면 그냥 2n 플러스 1로 보면 됩니다. 원자 번호가 짝수일 때는 그냥 2n이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홀수는 2n 플러스 1. 헬륨 한번 볼까요? 짝수죠?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의 질량은 자, 홀수는 2n 플러스 1. 짝수는 2n. 자, 그러면 헬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겠죠? 헬륨. 그러면 탄소 한번 볼까요? 탄소도 짝수니까 몇 번이죠? 수헬립의 붕탄 6번의 원자번호 질량수는 12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홀수를 한번 볼게요. 홀수. 불소 한번 볼게요. 불소의 원자번호는 몇 번이요? 수헬립의 붕탄질산 몇 번? 9번이죠. 9번이면 어떻게 해요? 9, 2, 18 플러스 질량수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이지만 질량수가 1이더라. 베릴륨 원자 번호 4번이지만 질량수는 9더라. 그죠? 그 다음에 질소 원자 번호 7번이지만 질량수 14. 염소 17번인데 질량수 35.5. 뭐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예외 있죠, 예외. 아르곤 같은 경우도 원자 번호 얼마? 아르곤 원자 번호 18인데 질량수는 40이더라. 그 이유는 뭘까요? 질량수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동위 원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위 원소. 동위 원소라는 거는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하고요. 동위 원소 때문에 질량수가, 자, 염소를 먼저 볼게요. 염소는 원자 번호 17에 질량수는 35.5라고 나타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염소의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35인 것이 75%, 질량수가 37인 것이 25%. 그러니까 자, CL에 17에 35가 몇 프로? 75% 플러스 CL에, 그죠? CL에 17에 37이 25%.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100분율로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먼저 35 원자 번호 곱하기 100분의 75 플러스 37 곱하기 100분의 25 했더니 35.5g의 질량을 가지더라. 염소 CL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동위원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야겠죠? 자, 동위원소란 무엇인가? 동위원소란 봤더니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르다. 그죠?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르다. 아까 방금 말했죠? CL은 원자 번호는 17이지만 질량수가 35도 있고 37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물리적인 성질은 달라도 화학적인 성질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위원소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보는 경수소, 그 다음에 질량이 2개, 좀 더 무거운 중수소, 3종 수소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또 양성자수를 한번 볼게요. 자, 양성자수 몇 개죠? 양성자수는 뭐다? 원자 번호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모두가 1개씩이다. 그러면 중성자수는요? 중성자수는 어떻게? 자, 질량수를 먼저 구하면 더 빠르겠죠? 질량수를 구한다. 질량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죠? 1, 2, 3이다. 중성자수는 양성자 플러스, 질량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원자 번호라는 거가 같다라는 거죠. 원자 번호가 같다, 양성자가 같다라는 거는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다. 화학적 성질이라는 거는 수소 고유의 성질이죠. 수소의 성질은 동일하지만 뭐가 다르다? 중성자의 개수나 질량이 다르다. 이거를 통해서 무게, 부피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위 원소로 인해서 질량수가 아까 말했던 법칙으로 반드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원소와 이온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온이란 방금 얘기했죠? 원자가 리튬 이온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리튬의 처음에 원자 번호 3번에 질량수 7이었는데 원자 리튬은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어떻게 해요? 플러스 양이온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최외곽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고,
같은 족끼리는 최외각 전자수가 모두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온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이온에는 양이온과 음이온과 다원자 이온이 있다라고 했어요. 양이온은 주기율표에 금속 원소를 말하죠. 우리 좌측에 있었던.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시면 1쪽에 있는 거는 일가 양이온, 2족은 이가 양이온, 3족은 삼가 양이온. 음이온은 자, 7쪽에 있는 원소는 일가 음이온, 6쪽에 있는 거는 이가 음이온, 삼가 음이온, 사가 음이온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자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금속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금속,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속하더라라는 거죠. 양이온은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음이온은 7쪽에 있는 불소이온, Cl이온, 산소이온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자 이온이란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탄산 이온, 황산 이온, 수산화 이온. 다원자 이온은 외우셔야 되겠죠? 직접 몇 번 써보시면 다 아시겠죠? 암모니아 플러스 이온, 질산 이온, 탄산 이온, 황산 이온, 수산화 이온. 네, 그러면 이온을 표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온이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이온식은 어떻게 쓴다고요? 1가 양이온은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죠. 칼슘, 이 족에 있는 칼슘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2가 양이온, 1가 양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 1가 음이온, 2가 음이온. 황 같은 경우는 제 6족이죠, 6족. 6족에 있는 이가 음이온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온의 명명법이에요. 이온의 명명법. 어떻게 부를 것인가. 자, 우리가 양이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그래서 원소 이름 플러스 이온을 그냥 붙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음이온의 명명법이에요. 음이온은 원소 이름에 화를 붙인다.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죠.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소는 불화이온이다. 산소는 산화이온, 염소는 염화이온이다. 합니다. 산으로 끝나면 황산이죠. 황산. 그러면 화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황산이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온식 쓰기예요. 이온식 쓰기. 그러면 우리가 이온에 대해서 쓸 줄 알아야지 되겠죠. 한번 이온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이온 주기율표 맨 1번이죠. H 플러스 수소이온. 리튬이온 1쪽에 있는 Li 플러스죠. 나트륨 Na 플러스 칼륨 K 1가 양이온. 칼슘 2족에 있는 2가 양이온. 구리도 2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 바륨, 이가 양이온, 알루미늄, 삼가 양이온. 암모늄은 다원자 이온이죠. NH4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네, 주기율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잘 들어오실 거예요. 염화 이온, 뭐죠? 염소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온이죠. 그래서 일가음이온, 플루린화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불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불화이온이라고 부르고 불소의 마이너스 불화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요즘에 명명법을 다 하는데요. 위험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요오드가 편하죠. 요오드 이온. 황화이온. 황 2 마이너스 제 6쪽에 있는 질산 이온. NO3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질산. 자, 여기서부터는 다원자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의 가수는 좀 알아두셔야겠죠. 탄산 CO3 마이너스 이온이다. CO3 이가 음이온. 황산 SO4의 이가 음이온이다. 인산 P O4의
3가 음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OH-이온, 과산화이온은 O2의 2가 마이너스 이온이다. 이 정도는 쓰실 줄 아셔야 위험물에서 좀 편리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온과 화학식, 이온 간의 결합을 하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화학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화 칼륨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Cl 염소와 그죠? 칼륨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나더라. 그래서 KCl 염화 칼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산나트륨 Na 플러스 1가 양이온과 SO4의 2가 음이온이 만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 여기는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Na2SO4 황산나트륨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산칼슘은 CA2 플러스 양이온과 그 다음에 탄산 CO3 2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CaCO3 이온이 되더라는 거죠. 자, 과산화 마그네슘은 어떻게 해요? Mg2 플러스 이온과 마그네슘과 O2의 2 마이너스. 그래서 역시나 MgO2 과산화 마그네슘. 질산 암모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산 암모늄 NH4 플러스 이온과 질산 NO3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NH4 NO3 질산 암모늄이 되는 거고요. 수산화 칼슘은 칼슘 2가 양이온과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래서 CaOH2의 2가 수산화 칼슘이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온과 화학식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분자식과 분자의 그 화학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